안녕하세요. 서울 아산 S비뇨기학과 의원의 송상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증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어딘가가 좁아서 소변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신장 안에 붓게 되는 수신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신장에서 요관으로 넘어가는 부위를 우리가 신우요관 이행부라고 불러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신장 부근에 많이 이렇게 고여있게 되는 곳을 신우라고 하고, 거기서 요관으로 넘어가는 부위가 신우요관 이행부인데, 그 부위가 날 때부터 좀 좁게 생겨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좁으니까 소변이 잘 못 내려나가면서 태아 시절부터 신장 안에 소변이 고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장이 압력을 받으면서 신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증은 폐색성 요병증,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요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양측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관의 외적에서 바깥에서 이 요관 부위를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혈관, 특히 이제 신장의 아래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누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에서 꽉 눌리면서 소변이 잘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섬유성 밴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요관 내부에 작은 폴립, 쥐젖 같은 작은 종양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소변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또 신장이 붓는 수신증이 생기고, 그게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증의 원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좌측이 이제 환자의 우측이 되는데요. 우측 신장은 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좌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신장도 많이 부어 있고요. 이게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신장 안에 많이 고이게 돼 있는 이런 수신증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늘어난 신우에서 요관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딱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변이 잘 못 빠져나가니까 신장 안에 소변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만져보면 이 늘어난 신장이 풍선 부푼 것처럼 이렇게 만져져요, 단단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개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늘어난 신우와 요관 이행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경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물론 내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튜브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좁아서 이 부분을 소변이 잘 통과를 못하니까 신장 안에 소변이 많이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자꾸 압력을 받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안 되겠죠. 양쪽으로 다 이렇게 되면 신기능을 어린 나이에 잃고 신부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증 아이들이 신기능이 떨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다거나 뭐 요로감을 앓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신우 성형술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성형수술을 저희가 사실 많이 하거든요. 요관 성형술, 신우 성형술, 요도 성형술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증의 치료 방법이 신우 성형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좁아진 부분을 잘라내고 넓게 연결을 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좁아진 부위가 이제 해결이 되고 소변이 잘 내려갈 수 있게 뚫어주는 수술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다양한데 모든 수술 방법이 결국은 좁아진 요관 부분을 넓게 확장해주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3개월 영아에서 로봇 수술을 하는 모습이에요. 얼마 안 된, 몇 킬로 안 되는 아이들도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신우 성형 수술을 해줄 수 있는데요. 좁은 뱃속 공간에서 요관을 찾아서 신우와 요관 이행부를 잘라내고 넓게 연결해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에서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요관과 신우를 이어주는 신우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이고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얇은 실로 요관을 잘 꼬매줘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넓게 확보해주는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수술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술 결과가 좋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고요. 저도 이런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개복 수술, 이렇게 옆구리를 길게 절개해서 흉터도 많이 남고 통증도 많이 생기는 이런 개복 수술들과 비교해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효과가 어떤지를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로봇 수술도 효과적이고 거의 100% 수술 성공하더라라는 바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흉터도 굉장히 적고 구멍만 뚫고 하니까 통증도 적어서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미용적으로도 좋고 통증 적고 회복이 빠르니까 굉장히 환자들한테 이점이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로봇
투과침을 배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술 직후에는 좀 흉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수술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흉터도 적고 굉장히 효과도 빠르고 회복도 빨라서 수술 후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이런 아주 어린 1세 미만의 영아들과 보통 1세부터 한 18세까지 소아 청소년과 또 18세 이상의 성인들에서 이 수술의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로봇 수술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논문을 낸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1세 미만의 영아에서도 거의 100% 수술 성공률을 보였고요. 소아 성인 합쳐서도 거의 96%의 수술 성공률을 보고한 바 있거든요. 전 세계 문헌들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소아 성인을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수술의 성공률이 양군이 다 좋고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런 데이터를 보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우 성형술이 로봇으로 했을 때 신우 요관 이행부 협착증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모쪼록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